빨리 은신하라고 할 겁니다. 구명정에 타 있는 상태에서 좌우측 손잡이를 2, 3회 흔들어주고 전복시키면서 구명정 내부로 들어가주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좌우측에 있는 덮개를 이용해서 이번 상황은 동체가 바다 위로 떨어졌을 때 구명정을 이용해 비상 탈출을 해야 할 상황을 대비한 훈련입니다. 이해되시죠? 폭탄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장구 사용할 때는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향하고 있지 않은지 꼭 주의해주기 바라요. 조명 신호탄은 발사된과 동시에 안쪽에서 불꽃이 발사돼요. 발생된 불꽃이 여러분들 구명정을 손상시킬 수 있고 발사의 방향이 사람을 향한다거나 옆에 있는 동료를 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상 연막 조명 신호탄. 조종사의 생환 훈련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살아서 돌아오는 것. 생존의 한계점까지 가는 극한의 훈련은 교육생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교관들이 긴장의 끈을 한 번 더 조여줍니다. 아까 지금 졸려가지고 눈 감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신 집중해서 들어요. 아시겠어요? 예! 교관들 설명하는 거 계속 집중해. 알겠어요? 예! 하나 안 들으면 분명히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지역에 조난됐을 때 생안교관들이 가서 구조해온다거나 아니면 그네들에게 어떤 정보를 줌으로써 서포트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육생들은 조난이 되면 스스로 살아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혹하고 조금 더 혹독하게 조금 더 전문 지식을 많이 전달해줘서 스스로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바다 위에서 조난당한 위치를 알려줄 신호탄도 주어졌습니다. 항공기의 동체를 직접 해상에 착륙시킬 경우 다인용이나 1인용 구명정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재빨리 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물속에서는 이동이 제한되고 구명정을 오롯이 팔 힘만으로 올라타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유사시엔 구조 전력이 올 때까지 망망대해에 혼자 떠 있어야 하는 상황. 얼마나 걸릴지 모를 그 시간을 교육생들은 버텨내야 합니다. 생각보다 물이 찬데요? 네, 물이 찬데요. 구명정 덮개를. 바다 위에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 그 역할을 하는 건 구명정 덮개로 폭염에 의한 화상과 탈수 증상도 방지하는데요. 여기에 은신 기능도 더해집니다. 구명정 위에 올라타면 신호탄을 이용해 구조 전력에게 현재의 위치를 알려야 하는데요. 이땐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발사하고 조명탄의 경우 불꽃을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생들이 있는 위치마다 피어오르는 연막. 이로써 해상 생존 훈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조종사가 되면 타게 될 비상 상황 때 타게 될 고명보트다 보니까 임하는 자세가 좀 다른 훈련보다는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 조종사들의 해상 훈련은 마쳤지만 교관들의 막내 하태영 하사의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게 첫 해상 실습인 만큼 긴장된 분위기가 감돕니다. 고개 들어. 손가락으로 누를 거야 너 이거 지금? 안다. 손바닥 전체로 눌러. 잡아! 다리 벌리고 팔 펴! 힘들어 너 지금 이게? 안다. 팔 더 펴. 손가락 모아. 네가 하나 실수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한단 말이야. 네. 그때마다 교관이 시범 잘못 보여서 교육생이 잘못됐다 할 거야? 안다. 백드래. 백드래. 동작 절차 정확하게 알았어? 잘 생각해.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을 교육생들은 따라해. 네가 하나 실수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한단 말이야. 네. 교육생들이 저를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후배들은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범교관들이 시범을 잘못 보이면 교육생이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교육생이 그 잘못된 동작을 따라하게 되면
실제 임무 나가서 유사시에 어떠한 조난 시의 행동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리 교육생들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범교관들이 완벽한 시범을 보였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교육생들한테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니까요.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네. 네. 끔찍급. 발전. 마스크 사이드 릴리즈. 서바이벌 키트 오픈. 메이웨스트 오픈. 착수 준비. 오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견인 훈련. 낙하산 역할을 하는 배의 속도는 약 8노트. 시속 15km 정도로 일반 교육생 훈련보다 더 빠릅니다. 정신 차려, 정신! 다리 벌리고! 다리 벌려, 다리! 낙하산줄을 분리하기 위해 자세를 잡는 하태영 하사. 낙하산 견인 훈련을 무사히 끝낸 하태영 하사. 머릿속에서 수없이 모의 실험을 해본 훈련이지만 실제 경험은 처음. 제대로 해냈다는 안도감이 이제야 밀려오는 모양입니다. 힘들어하긴 했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잘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금방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저 때는 저렇게 좀 힘들고 고생스럽게 배우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쌓이면 나중에 훌륭한 교관 되니까 그래도 처음 치고는 잘한 것 같아서 조금만 손 가다듬고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생환교육대의 교관이 되는 길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상과 해상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임무가 있기 때문.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헬기 강화 훈련을 기본으로 1년에 두세 차례 개최되는 에어쇼에서 선보이는 고공 강화 시범을 위한 훈련도 계속 이어집니다. 1년에 20-30차례 이루어지는 강화 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동으로 낙하산이 펼쳐지는 기본 강화와 자유 강화를 하다 일정 고도에서 낙하산을 펼치는 고공 강화 훈련. 고공 강화의 경우 고도 10,000피트, 약 3km 상공에서 낙하가 시작되는데요. 에어쇼 시범 연습을 할 때엔 연막을 부착하고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이때 대형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훈련의 관건. 지상에선 항공기 이탈 순서와 대형 유지, 착륙 순서 등을 살핍니다. 정기적인 강화 훈련을 통해 기량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하는 생환교육대의 교관들. 해상훈련을 마치고 나면 생환교육대의 새로운 업무가 이어지는데요. 바로 구명정을 세척하는 것. 염분이 많은 바닷물을 빨리 제거해주지 않으면 구명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천 종류는 빳빳해집니다. 빳빳해지면은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럼요. 훼손율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부러지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이어 낙하산 정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하산은 구명정보다 정비하는 데 시간과 기술이 더 필요한데요. 조종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작은 손상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경이 한 1mm 정도 되는데 1mm 정도 되는 구멍도 이 파손으로 인해서 이 섹션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파손이 되면 이 낙하산의 기능을 잃고 방아작이 추락하게 됩니다. 낙하산의 수선 방법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격자 무늬가 그려진 낙하산 원단을 이용한 건데요. 손상된 부분을 중심으로 대각선으로 4칸 크기 밖까지 잘라줍니다. 덧댈 원단은 이보다 사방 8칸 더 큰 크기로 자른 뒤 손상 부위에 낙하산 원단과 함께 재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수선이 끝난 상태. 튼튼해 보이죠? 일반적인 천이나 옷은 이렇게 덧대기 때문에 한 줄만 나오는데 제 같은 경우는 천을 한 번 겹치고 또 한 번 겹쳐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4개에서 4겹을 2번을 박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도를 일반 천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고 기존에 있는 천 외에 더 덧댔기 때문에 강도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이상 그렇게 파손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조치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충북 청주의 생환훈련장에선 육상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가 훈련을 더욱 힘들게 할 테지만 유사시의 기상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법. 지금보다 훨씬 악조건 속에서 비상 탈출을 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산쪽에서 음식물을 구하는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가장 쉽게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건 식용식물들. 교육생이 캐온 둥글레 뿌리를 하나둘 맛보기 시작합니다. 식물의 뿌리에는 비타민, 무기질 같은 기본적인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언제나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독초와 헷갈리기 쉽기 때문이죠. 여기 있어요, 여기. 둥글레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가 올라오면서 좌우측으로 잎이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은방울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끝이에요. 독초입니다. 예, 전체가 독초예요. 가끔가다 이 은방울꽃을 착각해서 드시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같이 자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구토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가진 은방울꽃. 잎의 모양 같은 게 좀 비슷하기도 하고 이게 같이 자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둥글레랑 예, 둥글레 자라는 곳에 은방울꽃이 같이 자라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굴식물. 조난 상황에서 음식물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먹어도 안전한 물을 확보하는 건데요. 내가 찍어준 거예요. 이땐 나무가 좋은 수분 공급원이 됩니다. 다래나 자작나무 같이 수액이 많은 나무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얘가 다래입니다, 다래. 이런 데서 나오는 물들은 그냥 다 먹을 수 있어요. 겨우 몇 방울 떨어지는 정도이지만 위급 상황에선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돼주기도 하겠죠. 어제 실습 나갔을 때 이제 물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으면은 생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산악훈련은 기상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특히 비가 내릴 때 훈련은 체온 유지가 쉽지 않아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위장 크림이 모두 지워질 정도로 거세진 빗방울. 졸졸 흐르던 골짜기의 물은 이미 흙탕물이 되어 쏟아져 내리는 생환훈련장. 이런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오히려 교육생들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생존 빨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 됩니다. 이거 생존 빨대에서 흙탕으로 먹어보는데 지금 일부러 좀 쑥을 만들어서 물을 좀 이렇게 보이게 만든 이유는 흙탕물은 아무래도 흙이 계속 쑥겨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게 물을 막아주면은 가라앉아요. 일단 무거운 것들이 흙탕 같은 것들이 좀 가라앉아서 그나마 좀 위에 떠있는 물을 마시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애초에 필터가 덜 되는 걸 마실 수가 있거든요. 생환 장구 속에 들어있는 생존 빨대. 진짜 이거 안 흘려 먹어도 돼요. 여기 이게 물고 반대편에 구멍 뚫려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물에 담그면 돼요. 그리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빨대로 음료수 마시듯이 하시면 됩니다. 뜯지 말고. 평상시라면 엄두도 못 낼 일. 하지만 교육생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흙탕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요.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필터를 거쳐 세균과 박테리아를 죽이는 요오드 필터. 여기에 활성탄 필터까지 거치면 세균은 99.9% 박멸됩니다. 생존 빨대 하나가 정수하는 물의 양은 약 2,000리터. 처음에 보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생각보다 흙맛은 별로 안 나고 약간 흙향이 좀 나는데 맛은 전국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